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일단 도금과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가 내장이라고 읽습니다. 보통 척추동물의 배 안쪽에 숨어있는 그 기관들을 뜻하는 내장과 그 발음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는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 백내장이니 녹내장이니 해서 붙이는 이름들을 보면 이것은 눈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병명에 대해서 그렇죠? 잘 아시는 분들은 내장에 대해서 그다지 헷갈리지 혼동되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내장이라고 하면 배 안쪽에 숨어있는 그런 장기들을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사전에서 이 안내자가 들어있는 이 내장을 찾아보면 눈알 안쪽에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는 표현도 없는데 어떻게 내장이 눈과 관련된 안질환의 일종이 되었을까요? 자, 글자는 좀 쉬운 편인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준 7급 배정 한자 안내자입니다. 기초 한자에 속하는 것이죠. 자, 안쪽에 있는 것이 들 입자인데 들어가다의 뜻입니다. 원래는 바깥에서 안쪽으로의 뜻이었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멀 경자와 결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다의 뜻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들 입자, 안내자, 그리고 들일 납자의 경우에는 서로 통하는 글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이 안내자에 대해서 들 입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바깥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뭘 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덮을 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러한 논란은 문자 학자들에게 남겨놓고 우리는 그냥 안내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보실까요? 두 번째 글자는 대표적인 형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고읍이 아니라 언덕 부자가 변한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덕이나 혹은 산 같은 곳에 가로막혀 있다의 뜻이 됩니다. 오른쪽은 당연히 글장자, 문서장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음, 그러니까 소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신도 설문회자에서는 이것을 형성자로 보았고 사이뜰 격자를 쓴 것으로 보아 막히다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글장자와 같은 경우는 노비에게 문신을 새기는 그런 것에서 출발한 글자인데 나중에 문서, 문의, 모양 등의 한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깔끔한 자원풀이는 역시 왼쪽은 언덕, 그러니까 산과 같은 높은 언덕을 뜻하고요. 뜻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발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형성자로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자를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안내자이고요. 들 입자가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것을 사람 인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예전의 글자체인 이 글자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막을 장자는 준 4급 배정 한자이고요. 언덕 부자, 왼쪽에 있는 언덕 부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만 본다면 눈의 안쪽이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왜 내장이라는 것이 눈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장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교 용어도 있고요. 주로 의학 용어죠. 눈알 안쪽에서 생기는 질병을 통틀어서 이런 총칭입니다. 흑내장, 백내장, 녹내장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내장과 비슷한 말로는 내장안이 있습니다. 눈 안자가 붙어야 비로소 내장안, 그러니까 눈 안쪽에 질병,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원래 내장안이라고 쓰다가 이것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는지 혹은 앞에 색깔을 나타내는 흑, 백, 녹을 붙여야 되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눈 안자가 빠진 내장만 남고 앞에 흑 내장, 백 내장, 녹 내장 정도의 의미만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장이라는 표현은 그죠? 이 안쪽에 있는 장기, 숨어 있는 장기라는 뜻의 내장과 발음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을 때는 좀 혼란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쓰는 이 내장이란 표현은 척추동물의 가슴 안이나 배 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요. 이 장자 같은 경우는 숨어 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저 배 쪽 혹은 가슴 안쪽에 숨겨져 있다, 보호되고 있다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장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백내장이라고 하면 수정체가 회백색, 특히 백색으로 흐려져서 시력이 안 보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키백과에 제가 가져왔는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이고요. 이건 백내장에 걸린 사람의 시야라고 합니다. 그렇죠? 앞에 수정체가 혼탁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노화로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상처를 직접 입거나 당뇨를 알아서 발병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녹내장을 볼까요? 녹내장은 역시 녹색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서 안압이 높아져서 시각신경유두의 병적 변화와 시야의 결손을 가져오는 일련의 병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백내장과 다르게 좀 가운데 부분만 보이고 이 주변부는 좀 어둡게 보인다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비록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는 회백색이었다면 이번엔 회녹색 정도의 수정체가 외부에서 확인된다고 이렇게 녹내장이라는 표현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내장이라는 표현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내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에서는 나이쇼라고 해서 한중일 삼국이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내자는 이렇게 사람 인자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한중일 삼국 공이 백내장, 바이내장, 하크나이쇼, 그다음에 녹내장, 류내장, 그리고 료크나이쇼 등의 백내장과 녹내장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영어로는 cataract, 이게 백내장이고요. 그 다음에 글라우코마라는 좀 어려운 이 두 가지 말이 이게 녹내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cataract는 아래로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글라우코마 같은 경우는 green, 그러니까 녹색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는 내장이 있긴 합니다만 전혀 눈과 관련된 표현은 아니었고요. 자, 뉴스를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 27년에 백내장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나마 최근인 93년 매일경제신문에는 백내장, 역시 예전부터 지금까지 백내장, 내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눈 질환으로서의 내장은 나와 있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질환 내장에 관해서는 중국의 그 한어 대사전에 보면 송나라 때부터 이미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에는 직접적으로 이 내장이라는 표현을 안질환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기록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341번째 컨텐츠는요, 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우리 신체 기관 안쪽에 쌓여있는 장기인 내장과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이라고 해도 잘 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눈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연상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좀 부분이 있는 단어인 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의견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